안녕하세요. 위쌤입니다. 오늘도 아프지마 수학 수원 3주차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열입니다. 수열. 선생님 때는 수열이 참 힘들다 해서 수혈이라고도 하긴 했어요. 진짜 옛날 얘기인데 안 웃길 거야. 하여튼 오늘은 그 중에서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2016학년도 6월 A형 16번 문제인데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는데 귀납적 정의는 지금 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선생님은 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무슨 일반항을 뽑아내고 이런 걸 했지만 현재 교육과정상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시간 쓸 시간에 조금씩 연습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말 알아야 되는 표현들 이거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학년대네요. 2016학년도 사관학교 A형 6번 문제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 알고는 있을 거야.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수열이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언제 써야 되는지를 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갖고 오늘은 문제는 연계 문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은 귀납적 정의 중에서도 등비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홀수항과 짝수항들을 어떻게 분리해내는지 그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져 보이는 거는 어떤 식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요거까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 오늘 진단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한번 정확히 읽어보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항 나와 있는데 자, 이 세항 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귀납적 정의를 쓸 거예요. 자, 당연히 귀납적 정의를 쓰는데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세항들의 관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이 이렇게 세항이 주어져 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등차 중항의 의미일 거예요. 자, 등차 중항의 의미는 여기서 세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 순서대로라고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라고 돼 있으면 중앙값을 기준으로 말하겠죠. 중앙값이 AK니까 AK라는 것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A2랑 A8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뭐야? 등비 수열이 3개가 주어졌으니 당연히 등비 중앙이겠죠. 등비 중앙도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게 있는데 등비 중앙 A2가 어떻게 돼? 제곱 형태 2개가 곱해졌다란 얘기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거 A1과 AK, A1과 AK의 곱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니까 모르는 학생이 없고 여기서 그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식 하나만 쓸게요. 일반적으로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점례항 AN에다가 일정한 값이 더해진다가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예요. 여기서 D라는 걸 공차로 가지만 여기선 일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당연히 n 플러스 1항과 AN번째 항이 일정한 값이 곱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 R값도 일정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요 두 개의 식과 이렇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거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하나씩 본인이 적용해 가면서 규칙성을 찾아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내라는 거는 식을 뽑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식을 뽑아내는 건 이 4가지로 끝이에요. 어떻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각각 2개씩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풀이는 제가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항이 1,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이 P, 미지수로 나와 있네요.
이럴 때 수열 AN이 자, 요식 한번 잘 볼게요. AN 플러스 2가 AN 더하기 2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n인데 n 플러스 1이 제일 많이 쓰였을 텐데 n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AN에 대한 합이 70일 때 P값 구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2번과 n번째 항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항의 개수 차이가 n 플러스 2에서 n을 빼게 되면 두 개니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되는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시작점이 n이 1이게 되면 1이라는 A1이라는 항이 주어질 텐데 걔는 또 무엇이냐? 1을 넣게 되면 A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난 A1과 A3 간의 관계가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야? 여기서 첫 번째 항에서 2를 더하게 되면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다 한번 3을 넣어볼게. 다섯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 또 뭐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얼마가 돼? 2를 더해주면 다섯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지. A2, A4, A6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일정하게 값이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이뤄?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홀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홀수 번째 항만 따로 뽑아내 보니 그게 무슨 수열이 됐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됐다라는 얘기야. 2를 넣어보게 되면 당연히 2라는 것은 A2 이렇게 있겠죠. A2에다가 또 2를 더하니까 A4가 나오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A6 나오니까 A2에서 A4까지 넘어가려면 똑같이 2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A4에서도 A6까지 똑같이 2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짝수 번째 항만 뽑아내서 쓰게 되면 얘도 뭐야? 등차 수열이 된다고. 공차가 얼마짜리인? 2짜리인. 그러면 홀수 번째 항만 따로 쓴 것과 짝수 번째 항만 따로 쓰는 수열로 쪼개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주어진 여기서의 조건 1에서 n은 1에서 10까지 an 나열을 보게 되면 내가 A1이라는 항이 있을 거고 여기서 A2라는 걸 내가 밑에다 쓸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3이 있을 거고 그 다음 4를 넣으면 A4가 있을 거고 10 전에 홀수는 9잖아. 그러면 A9가 있을 거고 여기도 더해주면 A10이 있어서 나는 요거를 홀수랑 짝수 두 개로 나눠 쓴 거밖에 없어. 자, 우리가 수열을 할 때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됐던 등비 수열이 됐건 이렇게 공차나 공비를 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을 뭘 해야 되느냐?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해. 10개 중에서 절반이 홀수겠지. 그럼 얘는 몇 개겠어? 5개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짝수도 5개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 5개를 나는 A1, A3, A9라는 표현을 한 번에 쓰고 싶어. 어떻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 위에 부분은 시그마 쓰는데 당연히 A에 여기는 홀수만 나와야 돼. 그게 홀수가 어떻게 돼? 2K-1이라고 쓰잖아. 자, 그럼 K는 1부터 넣게 되면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2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그래서 아까 홀수 개수 몇 개였다고? 5개니까 5번까지 더하게 되면 얘가 1항부터 9항까지 합이 되겠지.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짝수 부분도 쓸 텐데 A에 얘는 뭐야? 2K라고 쓸 거야. 당연히 짝수도 5개니까 1부터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뭐야? 얘를 따로 한 번 쓴 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간 거니 나중에 헷갈리지만 마. 자,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뭘 찾아낸 거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이라는 것을 홀수 짝수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어떻게? 개수는 어떻게 돼? 1번부터 5개를 넣으면 결국 여기도 1번부터 5개를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나는 이제 이 식 쓴 거는 생각하지 말어. 우리는 뭐야? 홀수 번째만 생각하면 뭐야? 첫 번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첫 번째 항이 A1인데 지금 A1이 1인 것,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얘는 그냥 한 번에 쓸게. 얘는 2n-1. 자, 그리고 2n이라는 건 이제 뭐야? 짝수 번째인데 A2가 첫 번째 항 A2가 얼마? P이고
공차가 얼마? 2인 등차 수열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첫 번째 항이 P이고 공차가 2니까 2 곱하기 N-1 이렇게 쓴다는 얘기겠지. 2N 플러스 P-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시그마에서 2N-1 이거 공식처럼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홀수만 5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5의 제곱이라고 했을 거야.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어.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등차수열 합 구하게 되면 P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홀수 번째 항만 따로 한 수열들을 따로 쓴 거, 짝수 번째만 따로 쓴 걸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는 식을 쓰는 건 그냥 등차수열이니까 똑같이 써도 된다는 얘기. 이 표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처방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의 처방 문제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2가 4고 A6이 64인 수열 A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 가하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N이 1에서 8까지 AN 합을 구하란 얘기네.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EN, EN-1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짝수, 홀수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건 뭐야? EN 플러스 1이고 EN도 있고 EN 플러스 2도 있다라는 건데 한번 잘 생각해봐.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인데 얘는 1을 넣게 되면 1, 2를 넣게 되면 3 이렇게 처음 시작이 1인 거고 EN 플러스 1은 n에다 1 넣으면 얼마가 돼? 2 플러스니까 3, 2 넣으면 5 이렇게 해서 얘는 시작점이 5인 그냥 홀수 번째 항을 구한 것 뿐이야. 자, EN 플러스 1은 여기서 뭐야? 첫 번째 항은 3부터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런데 A2N은 2, 4, 6 이렇게 가는 거고 A2N 플러스 2라는 거예요. 처음 항이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식을 조금 한번 바꿔서 써보게 되면 여기서 요거 EN 플러스 2, EN 플러스 2만 써볼게. 자, 그러면 A, EN 플러스 1이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볼게. 그냥 A에 2에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써도 무방할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 N을 넣었을 때 여기는 N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홀수 번째가 얘가 앞에 있는 거면 그 다음번 놈이 얘란 얘기야. 똑같은 걸로 A, EN 플러스 2라는 것도 EN 플러스 2라는 것도 A에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론은 뭐야? 앞에 EN이 짝수 번째가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짝수란 얘기야. 자, 그러면 난 뭐야? 얘는 짝수 번째 아니 홀수의 앞뒤, 자기의 앞에 있는 놈이랑 뒤에 있는 놈의 곱으로 루트란 얘기고 얘는 홀수의 앞뒤 두 개 곱의 루트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루트에 플러스 붙었다는 얘기는 앞에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EN이라는 건 다 양수란 얘기야. 결론 뭐야? 짝수 번째 있는 숫자들은 다 뭐다? 양수란 뜻이란 얘기야. 자, 이렇게 루트 앞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1이 성략된 거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겠지.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루트 안에 값이 0이 되면 되지만. 자, 그런데 A, EN 플러스 1이라는 건 루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양수예요. 아까 전에 EN 플러스 1 짝수는 다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양수끼리 보면 양수인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다 뭐야? 음수거나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 나중에 0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렇지만 원래 쓸 땐 루트 앞에 있으면 0까지 포함된다라는. 자, 그러면 뭐겠어? 나는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은 다 뭐다? 음수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아까 전처럼 똑같이 첫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6번만 쓸게요. 자, 그러면 난 이제 뭐야? 결론은 나는 짝수는 양수고 홀수는 음수다라는 건 먼저 갖고 문제를 접근할게. 그럼 루트 있는 거 우리 싫잖아. 그러면 이 루트를 없애면 뭐예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완전한 똑같은 식은 하지만 관계는 알 수 있어. 그냥 우리가 양수, 음수다. 홀수는 음수고 짝수는 양수다만 알고 있으면 이 식은 제곱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그럼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곱하면 여기서 밑에서 쓸까? A의 2n을 전체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걸 제곱하면 나 조건 2n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고쳐 쓰진 않을 텐데 얘는 뭐야? 2n 앞에 있는 홀수랑 2n 뒤에 있는 홀수의 곱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이웃한 항들끼리 곱의 제곱이니까 자, n이 1이면
2의 제곱은 A1과 A3의 곱으로 나타낸다. 2를 넣게 되면 4가 되니까 4는 여기다 2를 넣으면 3과 5가 되잖아. 4는 3과 5의 곱으로 나타낸다. 자, 홀수도 뭐야? 1을 넣게 되면 3이니까 3이라는 건 2랑 4의 곱이야. 4라는 거는, 여기다 5라. 2를 넣게 되면 5잖아? 그치? 5라는 것은 1을 넣으면 4랑 6의 곱이야. 등비수열이었잖아. 중간에 있는 걸 제곱했을 때 앞뒤에 있는 거에 곱으로 나타나는 게 등비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였어. 자, 그 얘기는 뭐야? 지금 A2도 A1, A3과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이 세 개도 등비수열. A3도 A2랑 A4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얘도 등비수열. A5도 A4랑 A6의 곱으로 나타난 거로 되니까 얘도 등비수열. 쭉쭉쭉쭉 가겠지? 그 얘기는 뭐야? 이 전체가 무엇이다? 등비수열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두 개를 나눠 썼을 때 짝수는 홀수의 곱, 홀수는 짝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등비수열을 나타낸 것 뿐이다. 그런데 처음 조건에서 뭐야?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니까 홀수는 음수가 되고 짝수는 양수가 되는 등비수열이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얘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음수인 숫자가 된다는 얘기겠지. 먼저 공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비는 어디서 구해? 주어진 조건이 있네요. A랑 A6이 주어져 있네. 자, 이거를 일반항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항상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은 뭐야? 항의 개수 차이로 하는 거야. 자, 등비수열에선 지금 A6이라는 값하고 A2라는 값이 있는데 얘를 비율로 쓴 다음에 비율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분수로 쓰면 2에서 6까지 몇 개 차이가 나? 6에서 2 빼면 4개잖아.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공비가 4개가 있다라는 것이 등비수열이잖아. 자, 그런데 얘 값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64 되니까 얼마가 돼? 16 되는 건 알 수 있겠지. 따라서 R 값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아까 얘기했어 뭐라고 했지? 공비는 음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지.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뭘 구하면 돼? 일반항 구하고 싶으니까 원래 A2로 좋았지만 A1 구하잖아. 그치? A1 구해서 하게 되면 A1이라는 것은 A1에다가 공비를 곱하게 되면 A2가 되는 거잖아. 그치? A2 값이 지금 얼마라고? 4라고. 공비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A였으니까 얘는 A1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여기서 주어진 건 뭐야? 1부터 8항까지 AN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쓸게. 시그마 N이 1에서 8까지 AN 쓰게 되면 그냥 AN 쓰게 되면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2다. 얘 식으로 쓰게 되면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에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 1부터 8이니까 8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그냥 170이야. 요런 표현들 2m-1, 2m 플러스 1, 2m 플러스 2 요런 형태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표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짝수 번째, 홀수 번째 2n 플러스 1은 짝수 번째 2n 마이너스보다 다음 항이었다. 2n과 2n 플러스 2는 2n 다음에 짝수 있는 다음 항이었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등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등비 중항 형태로 나타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출에서 나왔던 게 뭐냐? 짝수 홀수 많고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는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n-2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3n-1로 쓰는 경우 3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그 얘기는 뭐야? 여기다 1 넣어보면은 A1 2 넣으면 A4 3 넣으면 A7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여기다 1 넣으면 A2 여기다 2 넣으면 A5 A8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다 1 넣으면 A3 A6 A9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세 개로 나누게 되면 결론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모든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
이거 기출에서도 이런 세 가지 형태 나왔던 거 다들 봤을 거야. 이런 형태로 나눠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뭐 자연수를 나눴다 하고 우리가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다. 얘는 넓게 보면 3의 배수고 얘는 3의 배수에서 2가 나머지가 2인 거.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인 거라고 표현하는 거야. 홀수 짝수를 3개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안하다. 자연수를 홀수 짝수를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자연수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분리하는 형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홀수 짝수였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도 처방 문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학생들 앞에 있는 두 문제 정말 쉬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5월 시험 얼마 안 남았고 이제 6월도 준비해야 되는데 요거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 정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도 문제 열심히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